나한테 이제 단연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건은 이화학교. 사실은 제일 큰 사건이지. 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거를 이뤄낼 수 있지? 좋은 성적을 받는 거, 아니면 무슨 공모전을 나가서 상을 받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학교에 가서 아주 많은 것들, 세상에 아주 많은 것들은 그렇게 단번에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공모전 같은 건 되게 단번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일정 기간을 노력해서 이제 그 아웃풋으로 뭔가를 상이든 뭐든 이제 받는 거니까. 아무것도 나한테 안 주는 거야, 학교에서.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좀 나한테는 뜬금없었어.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제 선생님이랑 이거에 대해서 상담했던 고등학교 1학년의 그날이 되게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그 3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좀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우리 학교가 21세기에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고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만큼,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 진짜로 감사하게도 내가 다녔던 이화학교도 그렇고 내가 전공한 대학 그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도 되게 익숙한 것들은 아니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이화학교가 뭐야? 너가 그 전공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내가 속한 곳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지? 어떤 걸 배우고 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해줬던 그 과정들이 나한테 되게 소중했어. 그래서 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었던 순간이 교장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더불어 사는 삶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 그 전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거든. 그냥 21세기에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냥 그러면 되는 건데,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게 뭔지, 누구랑 더불어 살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에서 되게 시선이 많이 넓어졌어.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잘 사는 게 더불어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 학교에서 생태적인 가치와 이런 먹는 일이라거나 농사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생각하는 더불어 사는 삶이 내 옆에 있는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그런 그 손에 붙잡히지 않는 그런 존재들과도 내가 더불어 살 수 있구나. 그런 가능성들 많이 좀 품게 됐고, 그렇게 졸업을 했지. 그 이후의 과정들은 좀 되게 전형이었던 것 같아.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선명한 답변 없이 그냥 무작정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학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를 지원해서 해서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하면은 그냥 내가 뭘 하지 하다가 대학원 준비를 교육에 계속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학으로 교육공학 대학원을 준비하다가 기현이랑 둘이 한 4박 5일 정도 거창에, 나 진짜 시험 준비하기 전에 놀러 가야 되겠다고, 왜 거창에 갔는지 모르겠어. 그때 법밭을 하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이제 인생의 많은 순간들은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왔던 마음들이 그 단번에 건드려지는 순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 그때 내가 자주 하던 질문이 먼 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안 하잖아. 이제 그때는 계속 먼 꿈을 보면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자기 먼 꿈 없다, 지금 하면 되지, 왜 먼 꿈으로 드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게 왜 나한테 대학원 가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대학원 준비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원래도 인생에 별로 계획이 없어서 그냥 내 앞에 지금 놓인 게 법바스치고, 그럼 이걸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또 그때 창업하겠다는 분도 계셨고, 원래 내가 대표가 아니었어. 3년 차에 합류한 그분이 이제 법바스로 창업을 하고 싶다, 법바 브랜드로. 그걸 제안해 주셔가지고 나랑 기현이 멤버로 합류해서 3명이 같이 창업을 한 거였는데, 그분이 나가시고, 만약에 그분의 의지가 없었으면 조금 흐지부지 됐을 수도 있어. 법바 안 하고 그때 뭐 나도 이런저런 회사들도 좀 보고 했었으니까 그랬겠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분의 의지로 어찌저찌 하다가 법밭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좀 하고 있어. 와. 나에게 법밭은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다리들, 그러니까 최종 종착지는 아닌 것 같아. 과정이고 결과는 아닌데, 내 꿈은 나누는 잡, 그게 내 꿈이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을 텐데 잘 나누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법밭은 지금은 건강한 식사에 대한 경험,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내가 회복되는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서 법밭이 지금의 나에게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법밭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근데 항상 기현이 하는 얘기가 오래가는 커플은 이제 우리가 헤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커플이 장기 연애 하게 된다 하는데 그래서 좀 장기 연애 할 수 있지 않나 법밭이랑? 약간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아서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이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고 법밭을 통해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진짜로 배우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배웠지만 그게 진짜로 내 삶에서 적용되진 않았던 것 같거든. 그래도 내가 제일 잘 되고 싶었어.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되고 싶었는데 그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알아가는 경험을 법밭이 나를 그렇게 지금 키워주고 있지 않나 싶어. 그래서 얼만큼의 일을 우리가 해내고 있고 그 일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해내는지보다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한지 그게 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 언젠가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선 지금은 좀 그러고 있다. 이상입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들으면서 약간 사랑에 빠질 것 같았고 이유학교가 다닐걸. 일단은 하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요. 만약에 겉밭이 아니었을 때 해보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대기업에서 어떤 일? 업을 조직 문화 쪽으로 하지 않을까? 고등학교 때 좀 고민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때 학생자치 활동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보통은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 우리를 위해서 너가 봉사하고 그걸 하는 게 대단하다.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시간들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내가 속한 곳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됐고 그래서 그 대학에서도 그 전공의 문화를 만드는 그런 모임을 되게 오래 했거든. 그런 거에 관심 있어서 계속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속한 이 세상이라는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맥락에서의 먹밭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조직 문화, 더 나은 조직을 만드는 이 부서에 들어가고 싶다. 근데 왜 대기업이야? 좀 잘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치열하게 일해가지고 완전 막 큰 조직이어 와 인정받고 승진하고 사람 인정해주는 조사자. 근데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거든. 막 그렇게 막 더 막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법밭이 되게 고마워. 내 그런 마음들을 눌러줘서 대체는 그런 거 해마다 자기도 모르고 싶 그래. 그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막 부딪히면서 겉으로는 막 그 사람을 너무 생각하는데 속으로는 막 이기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 우리 학교는 열람실이 그 순서대로 성격 순대로 있어요. 그래서 뭐 40등부터는 B의 열람실 쓰고 그러면 다 A 학습실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야. 자리도 바꿔요. 계속 수시로.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고 했는데 기다려서 좋은 걸 얻은 경험이 있지. 법밭 하면서 그거를 처음에 법밭 창업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 그거를 막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었는데 그걸 노력하고 나니까 몸이 상하더라고. 좀 그냥 가만 두니까 언젠가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 순간이 지금이네? 그거를 느끼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 지금도 약간 그런 것 같고, 나는 그 순간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걸 되게 많이 배우고 있지. 고1 때 교수님이 항상 큰 발표회를 강당이 모일 때마다 자진 이걸 받았어. 근데 나 한 번도 큰 발표를 해본 적 없지만 이 큰 발표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아이들이 그걸 말했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쳐주거든. 그런 지지받는 모습을 보면서 꿈을 갖는다는 것을 되게 지지받는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끼고 내 꿈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고1 때 입학할 때 OT 같은 걸 하거든. 그 자리가 이제 3월 초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애들 앞에서 내 꿈에 대해서 얘기했어. 나는 파티 플래너로 싶어 얘기했어. 부모님들 다 있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엄마 그때 파티 플래너 뭐예요? 근데 그랬다가 고2 때 운명적인 사건을 하나 가요.
약간 학교에서 보내주는 요한 학생? 뭐 그런 거. 연수? 나는 그때 미국 LA를 갔어. LA에 스탠퍼드, UC, UCLA 이렇게 대학교 3개를 가면서 여기서 공부한 학생분들을 만났어.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이분들의 그 눈빛이 너무 반짝이고 생기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멀리 있는 삶에도 뭔가 멋있는 삶이 있네? 뭔가 해외에서 이렇게 좀 재밌게 사는 거 너무 멋있다. 나도 해외 대학교를 가야겠다. 근데 내신을 이렇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나 이미 조졌는데? 해가지고 인서울대학을 그래서 홍대를 간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저의 대학교 라이프가 시작이 됐는데요. 대학교의 경영학부로 들어갔는데 이제 인사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고 느꼈어. 근데 내가 파티 플래너를 되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 콜러리스트 자격증을 공부했는데 너무 힘든 거야. 포기했어. 그래서 다음은 뭘까? 그래서 안팎으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취향과 성향을 파악을 했어. 근데 그래서 기자나 PD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댔어. 근데 언론고시 공부한 선수 만나면서 그냥 싹 되게 확실하다. 되게 나는 빨리빨리 팔아가자. 그래서 2학년 때쯤 그 인간관계 현탈이 버전이 시간 찾아와서 1년 동안 모은 장학금과 돈을 거대기 시발서로 혼자 한 달 유럽여행 갔다 왔어요. 혼자. 근데 이때가 나의 가장 두 번째 터닝 포인트였어. 스스로 뭔가 나를 책임지는 경험을 했었고 그 미치듯이 그때 책을 읽었어. 인터넷이 안 터져서 2018년에 뭔가 책을 읽으면서 내 세상이 되게 넓어졌고 뭔가 좀 더 쉬어야겠다. 더 책을 읽어야겠다 해서 혀를 때리고 국튜브 채널을 이때부터 시작했던 파스. 거기서 알게 된 구독자랑 친해졌는데 그 구독자랑 자연스럽게 우리 사연자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누면서 좀 더 내 관심사가 확장이 되었고 꿈이 약간 좀 더 내 이미지로 되게 중요시 있는데 어떤 사회적 가치를 해결하고 있나?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관심을 가지면서 비영리 섹터에 관심을 갖게 됐어. 나도 이때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좀 직면하게 된 것 같고 내가 2020년부터 원래는 캐나다 럭키 홀리데이 가려고 했는데 취소됐어.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평소에 좋아하던 게 뉴스레터 읽는 거여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구독자였던 친구랑 같이 뉴스레터를 시작했어요. 매주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국튜브도 계속하고 그냥 콘텐츠 발산 목적 기관차였어. 2년 동안 구독자 수 몇천 명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의 메시지가 잘 발산되고 있나? 그걸 확인을 하려고 했었고 비거니즘을 검색했을 때 초록색 샐러드나 약간 동물 관련된 사진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진이 나오게 했었으면 좋았어. 이제 한 2, 3년 정도 하니까 인정해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이제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였어. 근데 이때 나랑 동료랑 그때 좀 번아웃이 많이 왔었고 뭔가 스스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해서 뉴스레터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그렇게 2023년이 됐습니다. 프리이자 단백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졸업을 했고 이제 EFG 독번 행위 2년으로 일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콘텐츠 업을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어갔던 것 같아. 이 콘텐츠업이 좋았던 이유는 내가 좀 관심사를 따라서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 사람한테 대화를 하면서 배우자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근데 그게 이제 콘텐츠로 만드는 걸 또 잘하니까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아무 생각을 안 한 시간도 갖고 싶어서 식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어. 그러면서 세일즈를 엄청 많이 그 역량을 높였던 것 같아. 혼자서 밥벌이 한다는 게 항상 외로웠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1인 브랜드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어. 이 친구랑 이제 대화하다가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독립출판물을 만들자 해서 내 지난 커리어를 다 정리했던 독립출판물 하나 만들면서 좀 나의 챕터 한 장을 좀 마무리할 수 있었어. 그게 이제 2024년이랑 2025년이었는데 나 혼자서 했던 일에서 같이 하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해보면서 약간 함께 하는 게 이렇게 재밌고 덜 힘들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 조직도 이렇게 내가 좀 같이 잘 일하는데 내가 덜 힘들면서 내가 배우기도 하는 그런 방식이 조직에 있다면 조직도 합류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법바스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뭔가 10년을 돌아봤을 때 어떤 키워드가 너한테 존재했던 것 같냐 했을 때 나는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항상 10년 동안 존재했던 것 같아. 나는 뭔가 이거 할까? 아니야. 저거 할까? 아니야. 이렇게 좀 호기심 덕분에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고 호기심이 나한테는 꿈의 본질? 근거에 있는 것 같아. 오늘 워크숍 할 때도 좀 더 이런 주체성이나 즐거움, 호기심 이런 걸 계속 잘 같이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선택을 또 계속 하면서 전환을 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그 선택의 기준이 근데 이거 되게 어렵다. 이게 좀 아닌데 하면은 그냥 마음이 말해주는 것 같아. 본능적으로. 내가 재미없는가? 호기심이 들지 않는가?
이걸 생각할 때 좀 마음이 즐겁다, 신난다, 하고 싶다 이런 자발적인 생각 마음보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 하지? 이런 마감 기한이나 이런 거에 쫓기는 마음이 더 큰가? 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파티 플래너도 언제부턴가 아 이걸 따야 돼, 이걸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더 커지는 거야. 아 파티 플래너라는 직업을 하고 싶었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 근데 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꼭 파티 플래너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법밭을 하는 것도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본질만 난 갖고 쏙 빼서 다음 스텝을 넘어가는 편이었던 것 같아. 누군가를 즐겁게 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로 즐거운 기쁜 일은 뭐가 있어? 자연과 산책.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 가장 큰 어뮤즈먼트를 주는 것 같아. 그냥 걷는 거? 혼자? 걷고 산책하고 공상에 빠지고. 저는 저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 남을 즐겁게 할 수 맞아. 딱 주체성이란 단어가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주체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었던 게 있다.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 작가랑 대화하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습관을 책 읽으면서 길렀던 것 같아서 그게 나한테 주체적인 근육을 길러주는 것 같아. 책 대신에 경험을 쌓을 때는 난 경험을 쌓을 정도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책으로 많이 글을 쓰냈어. 근데 나는 혼자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 이건 나의 재능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혼자 자문자답을 진짜 많이 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첫 문장부터 막혀.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빠져. 그래서 나는 그런 편이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나라고 하고요. 제 이름은 림다리입니다. 이걸 환영합니다. 네. 별 2예요. 저는 일단 좋아하는 건 귀여운 것들을 다 좋아하는. 예? 네. 근데 제일 많이 왜냐면 제가 최근에 친구를 또 만났는데 말을 다 끝내고 뭔 말인지 알지? 이해했어? 이렇게 하는데 전 좀 몸으로 배우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물론 얻는 것들이 크지만 사실 궁금한 게 있으면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꼭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절대 하지 마라. 이 사람 절대 사귀지 마. 사귀어봐야 알아요, 저는. 제가 상처 받아라. 피눈물 쏟고. 그래서 제 원문으로 써온 이제 연대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첫 번째 질문은 특수교육의 질문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그 중학생 때까지는 노는 걸 좋아하고 이제 정말 친구에 미쳐 사는 그런 놀고 맨날 놀았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 중에서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 놀러 가지 않고 독서실에 가니까 제가 뭐 따라갈 수 있는 게 독서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독서실에 따라가서 앉아서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친구 엄마가 막 소개를 해줘서 뭐 이런 인강도 들어봐 이러면서 하면서 근데 이제 약간의 제 재능이 발견된 거죠. 근데 그거 플러스 이제 제가 꿈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세워놓고 특히 사촌 언니를 세워놓고 뭔가 가르쳐주는 걸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고 근데 교사는 되고 싶은데 뭔가 특별한 교사가 되고 싶어 하다가 우연히 진로작성 검사에서 특수교사를 발견을 한 거죠. 중심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교육을 통해서 뭔가 희망과 어떤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제로 이제 특수교사로 꿈을 꾸면서 근데 특수교사가 되려면 교사가 돼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교사가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이제 완전히 몰두 그리고 이왕 교사가 될 거다 진짜 최고의 교사가 돼야 돼 이래서 그 서울에서 이제 제일 잘하는 특수교육과를 찾아서 제일 세구나 그럼 난 여길 들어가야겠다 라고 해서 그걸 목표로 세우고 다시 시작을 해요. 고등학생 때 그래서 이제 피 터지게 공부를 했죠. 그때 이제 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좀 공부를 열심히라기보다는 이제 갉아먹으면서 한 공부를 계속했고 고등학교 2학년쯤에 이제 우연하게 서울에 있는 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들 학생과 함께하는 겨울 캠프 같은 걸 하는데 이제 봉사 활동이었어요. 한번 가볼까 하는데 뭔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주변 친구들이 엄청 지지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해봐야겠다 해서 그럼 내가 특수교사 되고 싶으면 이제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하면서 내가 직접 맞는지도 보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도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경험들이 되게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온 건 그러면 통합교육은 뭘까? 라는 생각으로 넘어왔어요. 항상 이제 이슈가 됐던 건 장애학생의 왕따 문제들이 항상 이슈가 됐었던 것 같고 항상 함께 있지만 자리는 맨 끝에 제일 구석에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눈에 밟혀서 그러면 우리 같이 교육 받을 수 없나? 라는 상상을 했고 그 질문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왔는데 대학에서는 사실 통합교육의 이슈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개별화적 맞춤을 얼마나 더 전문적으로 할 거냐에 좀 더 포커싱이 있어서 스스로 이 고민을 해결해 봐야겠다라고 하고 갑자기 진짜 임용 한 2달, 3달 준비하다가 그걸 접고 이제 막 그런 통합교육을 하는 학교들을 찾기 시작해요. 성미사학교라는 곳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저기서 사실 제가 완전 아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래 갇혀 있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장애와 교육을 주제로 갔던 곳인데 이제 이유학교에서 가영이 배운 것처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과 난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내가 전혀 몰랐었고 난 나를 위해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 환경에 대한 어떤 인지나 이런 것도 기후위기 이런 것도 잘 몰랐거든요. 많은 걸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에서 자연농 수업을 하게 됐는데 자연농을 이제 처음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농사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 가치관이 재정립이 된 거예요. 공존과 상생을 위한 농사를 하는 분들이 있구나. 근데 제가 꽂혔던 건 사실 공존과 상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 수 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조금의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려고 우린 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꽂혀서 그러면 교육을 잠깐 나와서 다른 걸 해보자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실현해왔던 것 같아요. 배운 것들을 삶에 연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연농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삶으로 실천해보자. 최선을 시작하게 되고 함께 또 신기하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또 즐겁게 하지만 또 치열하게 저에게 되게 중요한 씬이었던 게 딱 이 장면이긴 했는데 저 장면이 딱 머릿속에 있는데 나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나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했던 교육은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교육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떻게 돼야 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같이 질문하고 같이 생각하고 답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던 중에 법바시로 하는 이야기들이 저에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다. 그리고 빨리 법바시 컸으면 좋겠다. 제 목표는요. 이야기를 계속 엮어서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계속 못 보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배우고 또 배운 것들을 누군가와 전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답을 내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 마땅해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대안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 이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인류의 삶에서 평화는 없을까? 말이 안 된다고 누구는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뭔가 계속 대안을 찾고 싶어요. 그 언어 말고 다른 언어로 계속 쓰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누군가에게 결국 나중에 다른 언어를 계속 쓰다 보면 또 길이 보여라는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누군가한테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대안을 찾는 게 저의 그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15분을 다 써버렸네요. 어떤 이야기들 좋아하시는지 질문이 오고 가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계속 질문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소소한 질문들 같은 것들을 끌어와서 이야기로 만들고 그걸 전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인드맵처럼 생각이 약간 펼쳐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이야기를 전하는 좋아하는 공정과 상승 이런 엄청 큰 단어잖아요. 큰 단어를 생각하다 보면 막연해질 때도 있는 것 같고 적어든 거. 그러니까 진짜 그게 최근에 많이 일어서 거기서 제가 완전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발견되지 않는 데가 되게 큰
신호라고 했잖아. 저한테 그 신호가 원래 많이 찾아왔어. 뭔가 하고 싶지 않아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됐고, 뭔가 이전에 더 뚜렷하게 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발견이 스스로 계속 안 되고, 뭔가 연결하고 싶어서 더 밖으로 나온 것도 맞는데 실제로 연결되면 살고 있나? 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고, 그거들을 좀 다시 사실 찾고 싶은 게, 사실 버팔 드렁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뭐 동료들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각자의 의미로 너무 다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다. 그 안에서 뭔가 연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이 동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들을 제가 잃었던, 아니면 어제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 시선들을 다시 배우고 싶은 마음에 하게 읽고 싶습니다. 나의 Y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각자의 한 지점들이 서로 닮아있는 또 다른 부분이 보여서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고 기대가 돼요. 와, 나 이런 동료들이랑 같이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전환을 같이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하는 걸 좀 다시 느낄 수 있어서 힘이 나는 장면이었어요. 힘이 나는 시간. 편안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 우리 안에 드는 여러 가지 마음들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랑 오래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뭘 싫어하고 어떨 때 힘든지 좀 알고 싶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내가 좀 덜 하고 싶고, 힘들 때 도움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에게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제 10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고, 제 스스로 안에 불씨를 좀 불을 붙일 수 있었어가지고, 네, 사랑합니다. 이건 덧봤으로 약간 비결될 수 없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 부분에 저 질문들이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봤던 것 같고,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 깊이 듣고 질문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진 않으니까 만나는 순간은 항상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잘 사랑하고 싶습니다. 고백으로 끝나는.